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토요일 지원 8시 뉴스입니다. 속초 설악동에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어제부터 도내 영서 북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9분쯤 인제군 설악산 봉정감에서 계곡물이 불어 조난된 등산객 3명이 구조됐습니다. 이 밖에도 강풍과 폭우로 인해 양구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신줄을 덮쳤고 강릉 지변동에서도 나무가 도로 위로 쓰러졌습니다. 강원소방은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수목전도 17건, 배수지원 10건, 낙석 1건, 토사유출 1건 등 모두 31건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자치도는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늦은 밤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로 많은 곳은 최대 8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영서권 21도에서 25도, 영동권이 19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고 시야가 흐려지고 도로에 빗물도 많이 고인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자치도와 시군이 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90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18개 시군과 함께 재난관리기금 67억 원, 예비비 23억 원을 의료기관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의료진 수당과 당직비, 신규 인력 채용 인건비, 휴일 야간 수당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일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위기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은 여전히 인기입니다. 반면 동네 영세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걱정해야 할 판인데요. 온 오프라인 판매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돼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희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대표 번화가 명동. 한낮에도 문을 닫은 점포가 많습니다. 다닥다닥 붙은 상가 사이로 임대를 내놓거나 물건은 있지만 장사를 포기한 가게도 눈에 띕니다. 인근 상가거리도 상황은 마찬가지. 북적이던 상가거리는 사람도 잘 보이지 않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사고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서 사진 찍어갖고 가서 그런 거를 또 뭐 인터넷에서 해갖고 이렇게 사니까. 손님이 와도 입어만 보고 착용감을 확인한 뒤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존 오프라인 상권이 허물어지는 사이 소비 흐름은 온라인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유통업체 매출 가운데 온라인 매출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오프라인을 추월했습니다. 올 상반기도 온라인은 53.5%, 오프라인은 46.5%로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편리한 쇼핑과 빠른 배송을 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도 저희가 온라인을 계속 지속하는 이유는 매출 부분에서도 반 이상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판로나 접근성이 이제 더 좋아져가지고 소비시장 위축도 동네 소상공인에게는 위협입니다. 도내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의 경우 지난 2분기는 105.5로 1년 전보다 3.8포인트 줄어 2010년 이후 가장 가파른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쇼핑 추세는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디지털 온리 세대가 어떤 구매의 중심이 되면 이 온라인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온라인도 현재 PC 구매에서 모바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는 모바일 시대로 더 변화해 갈 거기 때문에 동네 골목 상권을 지키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지원 뉴스 김희곤입니다. 도내 동해안 시군이 해안 침식 연안 정비 사업에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작성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 보냈습니다. 건의문에는 어업인들의 대출이자 지원한도 확대와 연근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구도 포함됐습니다. 강릉시와 속초시, 동해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등 도내 6개 시군은 동해안권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울산 HD와의 경기에서 0대2로 패하며 선두 자리를 내준 강원FC가 내일 포항과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리그 2위로 내려온 강원FC는
내일 오후 4시 30분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 1 2024 31라운드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대결합니다. 두 팀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지난 5월과 7월 2번 맞붙었는데 강원FC가 모두 패해 전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올 겨울 독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어린이와 임산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내년 4월 30일까지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순차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생후 6개월에서 13세 사이 어린이와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등입니다. 대상자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각 시군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대 해양 생물인 흑진주 조개가 제주에 정착한 것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맹독성 문어인 아열대 파란고리 문어와 바다뱀 등도 제주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요.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수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완전 아열대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현장 JIBS 권민지 기자입니다. 서귀포 앞바다 수심 15m 지점. 산호초로 뒤덮인 바위 위에서 손바닥만한 조개가 확인됩니다. 흑진주 조개입니다. 주로 태평양에 서식하는 열대 해양 생물로 제주에서 흑진주 정착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9도가량의 열대 바다 수준으로 제주 연안 수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서식 밀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개체를 발견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높은 밀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아열대종이나 열대종이 발견된다는 뜻은 계속해서 수온이 상승하고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려한 무늬의 문어 한 마리가 연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청산가리의 10배에 달하는 맹독성 문어인 파란고리 문어로 아열대 생물입니다. 애들하고 해루질에 같이 갔는데 조그만 문어 새끼인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파란고리 문어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여름뿐만 아니라 수온이 떨어져야 하는 겨울철 수온이 오르는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연 평균 수온이 18도에서 20도 수준이면 아열대 바다로 불리는데 제주는 이미 20도에 육박해 사실상 완전 아열대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열대 맹독성 해양 생물인 바다뱀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10년간 발견된 바다뱀은 27마리나 됩니다. 맹독성 열대 해양 생물의 증가는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대성이나 아열대성 해양 생물들이 점유하고 있던 해역의 범위가 점점 더 북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열대 지역에 살던 종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출현하게 되고 제주 연안에서 아열대 돌산호류의 북방 한계선이 계속 확장돼 기존 해조류의 서식지까지 잠식하고 있는 상황. 뜨거워지는 바다와 열대 생물의 증가. 열대 바다로 대전환기를 맞은 제주 바다는 소리 없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양양군은 가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가스 안전 차단기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양양군은 사업비 1,000여만 원을 들여 오는 11월까지 지역 취약계층 170가구에 타이머 콕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머 콕은 설정한 가스 사용 시간이 지나면 밸브가 자동으로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강원자치도 교육청은 모레 춘천교육대학교와 교육연수원에서 교복 구매 관계자 연수를 진행합니다. 이번 연수는 도내 학교 교복 구매 담당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교복 입찰 담합 예방 교육과 2025학년도 교복비 지원 사업 등을 안내합니다. 지금까지 지원방송 AI 주말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